네, 여러분.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보아하니 좀 오후에도 좀 길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힘내시고, 만약에 이제 다른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중간에 가시면 됩니다. 이거 저 가셔도 인강으로 들으실 수 있으시죠? 네네. 그러니까 약속이신 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전에 수업을 해. 점심을 같이 먹어. 오후에 수업을 해.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까지 남아 계셔. 그러면 아마 6시가 넘어갈 것 같아. 넘어가면 끝까지 한 다음에 저녁 같이 먹고 쫑파티하고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눈치 보지 마시고 가야 되는 시간이 돼. 그러면 수업 뭐 쉬는 시간에 가셔도 되고 뭐 중간에 가방 들고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뭐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편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이거 잘못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긴급자동차 볼게요. 616페이지 긴급자동차를 보면, 자, 긴급자동차는 소구혈대죠. 소방, 구급차, 혈액공급차, 그 다음에 대통령령 긴급차. 경찰차가 없네? 경찰차는 대통령령 긴급차 안에 이제 숨어 있는 것이죠. 자, 지정 및 취소권자가 시도경찰청장이고요. 자, 종류를 보면 그 종류 안에 대통령령 긴급자동차 안에 대통령령 안에 두 개를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그냥 당연히 긴급자동차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별도로 지정을 해야 긴급자동차가 되는 것으로 이 대통령령 안에 두 개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차는 당연히 긴급자동차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뭐 민방위 업무라든가 뭐 가스, 전기, 뭐 전신, 전화, 긴급한 우편물 이런 것들은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을 해줘야 이제 긴급자동차가 되는 것이고요. 자, 준긴급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취급하는 거. 긴급자동차는 원래는 아닌데 긴급자동차로 취급하는 것이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해서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그 다음에 국군 및 국군 등의 긴급자동차에 의해서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 자, 3번에 생명이 위급한 환자,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 그래서 원래 혈액 공급 차량 말고 혈액 공급차가 아닌데 혈액을 운반 중이야. 그것도 긴급자동차에 준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자, 아래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시면요. 자, 1번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요. 자, 2번 끝에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긴급자동차 특례라고 하면 이제 주로 이제 이 3번 감면 규정하고요. 3번에 감면 규정하고 다음 페이지에 또 긴급자동차 특례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 이 규정을 가지고 이제 긴급자동차 특례라고 하죠. 자, 앞에 감면 규정을 보시면 3번에 긴급자동차 소구혈경만, 이 감면 규정에는 소구혈 때 모든 긴급차가 아니라 소구혈 플러스 경찰용 긴급차만 적용됩니다. 감면 규정. 자, 소구혈경, 운전자가 그 차의 본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서 맨 끝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감면 규정,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면서 모든 긴급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긴급자동차, 즉 소구혈경에 대해서만, 소구혈대가 아니라 소구혈경에 대해서만 임의적인 감면조항 적용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긴급자동차 특례, 자,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놓고 4호부터 12호는 소구혈경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 2, 3호는 모든 긴급자동차한테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요. 4호부터 12호는 소구혈대가 아니라 소구혈경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조항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이 조항을 적용하면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면 이 조항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하고, 금지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면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특례 조항을 적용하면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막 서술할 때 머릿속에서 엄청 헷갈리는데, 헷갈리는 이유가 이 조항의 내용이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조항을 적용하면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용하냐 적용 안 하냐가 막 섞여 있어요. 자, 먼저 1호부터 3호까지 속기압이죠. 속기압인데 그 압에 앞지르기 시기 장소만이에요. 왜 그래? 그 뒤에 4호부터 12호까지가 안방, 정주고, 신중, 보행인데요. 거기서 안방, 정주의 방이 앞지르기 방법이거든. 그래서 앞지르기 시기 장소인지 앞지르기 방법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기 앞시장, 그다음에 안방, 정주고, 신중, 보행 이렇게 좀 숙지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속기 앞이라고 그냥 숙지를 하시면 저 뒤에 안방, 정주고, 신중, 보행 방이 앞지르기 방법이니까 이 속기 앞에는 앞지르기 방법은 제하고 나머지 시기 장소만 거기 적용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기 앞시장은 모든 긴급 자동차에게
운전자한테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기 압시장의 금지 규정은 모든 긴급 자동차에 소구혈 배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방 정지구 신중 보행은 소구혈경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 긴급자동차 특례가 어떤 식으로 그동안 들어왔냐면, 먼저 속기 압시장이 있었어요. 여기 적용하지 않는 이 조항이 1호부터 3호까지만 있었어요. 근데 속도,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우리 경찰차에 보탬이 돼요? 우리가 출동할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탬이 안 돼. 왜냐면 속도는 원래 따질래야 따질 수가 없어. 우리가 도심에서 뭐 얼마나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속도는 상대방이 우리가 몇 킬로 달리는지 모른다니까요. 왜 속도라는 것은 카메라에 찍혀야 아는 것이지. 그냥 막 가다가 부딪혔어. 몇 킬로 달리는지 몰라. 속도는 어차피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이 면제 조항이 속기압이 먼저 들어왔는데 별로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쓸모 있는 조항이 뭐예요? 중침, 신호 위반, 횡단보도. 이게 우리가 진짜 써먹을 거거든요. 잘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막 긴급하게 출동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선 넘어가서 막 운전하는 거, 신호 까고 가는 거, 횡단보도 막 까고 가는 거, 이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면제 규정이 들어야 되는데 속기압 쓸모가 없어. 속기압이 먼저 들어와서 쓸모가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임의적 감면 규정이 들어온 것이죠.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임의적 감면 규정을 넣었어. 또 쓸모가 없어. 왜냐? 감경 하나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해놔버리니까 판사들이 안 해줘요. 사고 나면 감면 안 해준다니까. 그 뒤에 새로 들어온 것이 속기압 뒤에, 속기압 시장 뒤에 안방 정지구 신중 보행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어떤 것이 써먹어? 4호하고 6호 신호 위반하고 중앙선 침범. 엄청 이게 우리한테 지금 써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긴급한 용도로 우리가 운전하고 있어. 그때 신호 위반 중침은 금지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버려요.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버리니까 12항목 위반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 긴급할 때 신호 위반, 그 다음에 중침 해다가 걸려도 사고가 나도 12항목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 조항을 적용하면 이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호 위반, 중침 한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출동할 때 신호 위반이나 중침 해도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리니까 종합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 안 되는 것이죠. 사람 죽지만 않았으면, 죽거나 중상해만 안 됐으면 형사처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안방정지구 신중보행이 엄청 우리한테 유용한 조항인 것이죠. 대신 횡단보도는 없어. 안방 정지구 신중 보행의 횡이 도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실제 경찰 직무를 할 때 최고 위험한 것이 신호 까는 거, 중앙선 침범해서 막 출동하는 거, 그 다음에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만 빼고 나머지 두 개는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전히 횡단보도 까다가서 출동하다가 사고 나면 형사 책임 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순차차 운전할 때는 조심하긴 해야 되죠. 조심하긴 해야 되지만 이 추가로 들어온 4호부터 12호까지 안방 정지구 신중 보행 때문에 굉장히 이게 보탬이 되는 조항입니다. 이거 처음 딱 들었을 때 몇 달 동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몰라가지고 똑같이 그냥 막 넘겼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조사관부터 딱 보니까 적용하지 않는 거잖아, 이게. 이제는 이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한 목적만 딱 인정이 되면, 긴급한 상황만 인정되면 적용하지 않잖아요. 신호위반 중침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12개 중과실 항목이 중과실을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이 돼버려서 종합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사람 죽지만 않았으면 형사처벌 당하지 않는 것이죠. 자, 맨 밑에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보시면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분도 운전해 보셨나요?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가 들어왔어요. 미국 거기서부터 막 엄청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차들도 그것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도로교통 관련해서 세상이 변하니까 도로교통법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데, 우리 도로교통법에서는 뭔만 받아들였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자율주행 차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 도로법에 안 들어온 것이죠. 실제 기술 수준도 완전 자율주행을 완전히 할 만큼은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로법에 들어온 것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자율주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1번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냐는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왔는데 완전 자율이 아닌 자율주행 시스템만 우리 도입법에 들어왔어요. 자,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서 아래 직접 조작해서 운전해야 됩니다. 즉 자율주행에 맡기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이 직접 운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 운전해 보시면 딱 정해 놓으면 자기가 그냥 알아서 주행합니다. 진짜 우리 집사람 우리 와이프 차가 그렇거든요. 그냥 핸들이 아예 옮겨서만 가. 그 대신 사람의 손을 이렇게 얹어놔야 돼. 운전대에다가 거기서 떼면 아줌마가 나타나가지고 손을 핸들에 얹어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급박한 상황에 막 수동으로 할 수 있도록 손을 얹어 놓으라는 것이죠. 그런 명령에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율주행 그 기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게끔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직접 조작 그 명령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운전하라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해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자율주행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그다음에 운전 중
방송 영상 표시장치 DMB죠. DMB 사용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자율주행 시스템 이것을 운전하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고 운전 중 DMB 볼 수 있는 거죠. 혁명이죠.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혁명이 우리 세상의 변화가 도교법 안에 이제 들어온 것이죠. 자, 오른쪽 운전면허 및 면허 행정처분을 보시면 자, 하단에 3번에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보겠습니다. 자, 1번 운전면허증 갱신이 있고요. 2번 정기 적성검사가 있습니다. 자, 운전면허증 갱신은 기억 니은이 사실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최초 운전면허시험 합격한 날 또는 니은의 직전 갱신일부터 그렇죠. 최초 운전면허시험 합격한 날 또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로부터 기산해서 10년이 되는 해에 운전면허증 갱신해야 됩니다. 즉 10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것이죠. 10년마다. 그때 갱신을 할 때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해도 일종 보통까지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일종 보통 면허 취득자는 3년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 갱신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일종 보통 3년마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 갱신은 그냥 다 해야 돼요. 1종이건 2종이건 운전면허증 갱신은 다 해야 됩니다. 언제?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일종 보통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은 해야 됩니다. 갱신이라는 것이 면허증 새로 발급받는 거죠. 10년 지나면 사람 얼굴도 엄청 바뀌기 때문에 바뀐 사진 붙여서 새롭게 면허증 발급받으라는 겁니다. 10년마다. 자, 근데 정기 적성검사 그렇게 갱신을 할 때 적성검사 즉 뭐 팔다리는 성한지 막 이런 것들을 검사 받으라는 거죠. 그것은 모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1종만. 대신 2종은 70세 이상인 사람만. 아까 1종에서 아까 갱신에서 기준이 65세 이상 75세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적성검사에서는 그 한가운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2종도. 그래서 정기 적성검사는 1종만. 근데 2종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그래서 아까 갱신해서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그래서 기준이 65세 이상 75세 이상이 나오는데 적성검사에서는 그 한가운데 70세 이상인 경우 2종도 1종만 적성검사인데 70세 이상인 사람은 2종도.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면허 종류와 운전할 수 있는 차종. 자, 1종 대형 면허가 있습니다. 1종 대형 면허가 5번에 특수 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어요. 대신 대형견인, 소형견인, 군환차 이것을 다 합해서 군환차 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 그것은 1종 특수 면허를 별도 따야 됩니다. 그래서 1종 대형 면허로 모든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여튼 1종 대형 면허로 특수 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는데 대형견인, 소형견인, 군환차 합해서 군환차 등인데 이것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종 보통하고 아래 2종 보통을 비교하셔야 되죠. 왜 그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1종 보통하고 2종 보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1종 보통하고 2종 보통이 승화특으로 구분해야 되죠. 승화특. 그다음에 1종 보통, 2종 보통. 이게 15, 12, 10. 그 10이 다시 시작해서 10, 4, 3.5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승화특이 승용은 다 가능하고 승합, 화물, 특수인데 이것이 15, 12, 10, 14, 3.5입니다. 15, 12, 10, 14, 3.5. 자, 뭐까지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한지 미만인지까지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2종 보통이 기준이 낮잖아요. 기준이 낮으니까 그 숫자까지 다 그냥 넣어주는 거죠. 다 그냥 이하입니다. 대신 1종 보통은 좀 크잖아, 기준이. 그러니까 그 숫자를 넣어주기도 하고 안 넣어주기도 해요. 근데 사람은 넣어주고 톤으로 따지는 것은 안 넣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합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인 이하. 그러니까 15인까지 가능한 거죠. 15인승까지 가능한 것이죠. 자, 나머지 화물은 다 톤이거든요. 적재 중량. 그다음에 이 특수도 톤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톤으로 되는 것은 미만. 한마디로 사람은 실어주고 나머지 사람이 아닌 것은 그 해당 숫자는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 12, 10, 14, 3.5, 14, 3.5 2종 보통은 기준이 작으니까 그 숫자까지 포함하니까 이하로 하면 그냥 다 그 숫자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대신 기준이 큰 1종 보통은 사람은 그 숫자 포함해주고 15인 이하 나머지는 사람이 아닌 것은 그 숫자는 포함하지 않아서 그냥 미만 이렇게 갑니다. 거기까지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종 소형을 보시면 2종 소형이 이륜 자동차인데 100이랑 125cc 초과인 오토바이 등등. 그래서 우리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1종 대형으로 운전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딱 그냥 무조건 2종 소형이 있어야만 할리 데이비슨 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륜 자동차 하여튼 2종 소형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 면허가 있는데 연습 면허는 승용, 승합, 화물 그 해당 이 연습 면허가 정규 면허가 아니잖아요. 도로주행 연습하라고 저 코스까지 합격하면 도로주행 연습하라고 연습 면허를 줍니다. 이 연습 면허는 정규 면허가 아니죠. 도로주행 연습해가지고 도로주행 시험
보라고 지급하는 것이 이 연습면허입니다. 그래서 연습면허를 가지고는 원자 운전할 수 없고요. 특수자동차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면허로는 승용, 승합, 화물만 해당 종의 기준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운전면허, 이 정규의 모든 운전면허를 가지고 원자는 다 운전할 수 있거든요. 원자. 그런데 연습면허는 정규면허가 아니니까 연습면허로는 원자 운전할 수 없습니다. 연습면허 이제 완전 이 정규 면허가 아니잖아요. 연습면허 도로주행 연습하라고 하는 것인데, 야, 그 사람한테 오토바이 운전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습면허 가지고는 원자는 안 됩니다. 특수도 안 되고요. 자, 오른쪽 운전면허 결격 사유 및 기한을 보시면, 자, 결격 사유 18세 미만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습니다. 원자는 16세 미만. 그래서 원자 막 고등학생도 원자 면허 막 취득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이 원자는 결격 사유가 16세 미만으로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좀 논란이 조금 있죠. 자, 18세 미만, 원자는 16세 미만, 결격 사유, 운전면허 결격 사유. 자, 3번에 듣지 못하는 사람 결격 사유인데, 듣지 못하는 사람 모든 운전면허가 결격 사유가 아니라 일종 대형 특수만 안 돼요. 일종 보통까지 딸 수 있는 것이죠. 듣지 못해. 그래도 일종 보통까지는 딸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운전면허 딸 수 없는데 한쪽 눈은 볼 수 있어. 그러면 일종 보통까지는 딸 수 있어요. 일종 대형 특수만 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운전면허 갱신 관련해가지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일종 보통면허 취득한 사람 3년마다 갱신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 눈만 못 봐. 그러면 일종 보통까지는 딸 수 있어요. 자, 6번을 보시면 일종 대형, 일종 특수 면허를 받고자 하면 그것은 또 19세 미만이면 결격 사유예요. 그리고 운전 경험 1년 이상이 돼야 돼요. 즉 다른 운전면허를 딴 다음에 1년 이상이 지나야 일종 대형하고 일종 특수를 딸 수 있습니다. 오케이? 1년 이상 경력이 돼야 돼. 그래서 기본 운전면허 결격이 18세 미만인데 일종 대형하고 일종 특수는 19세 미만으로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운전면허 발급기간 제한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위반을 했어. 뭐 면허가 있어서 위반을 하건 운전면허 없이 위반을 하건 도로교통법을 어떤 위반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위반에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위반에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바로 면허를 취득하게 해주면 도로 위에서 위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지나서 자기 그 어떤 행동 습관을 고친 다음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 발급기간 제한 을 뒀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미만, 선고유예, 기소유예, 보호처분 이때는 그냥 상관없고요. 그래서 적어도 벌금형 이상은 돼야 여기 기간 제한에 걸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기간 제한은 여러분, 자, 그냥 말로 할게요. 자, 과음, 무공, 뺑. 뺑소니인데 여기서 뺑은 그냥 뺑이 아니라 인피뺑송을 얘기합니다. 사람 다치게 하고 뺑소니 친 거. 과음, 무공뺑. 자, 과로 약물, 음주운전, 무면허, 그다음에 공동위험행위로 사고를 낸 다음에 사람을 다치게 한 다음에 뺑소니를 쳤어. 그러면 5년 제한입니다. 왜 5년 제한이야? 과음, 무공뺑. 5글자잖아. 그죠? 그래서 5년 제한입니다. 또 밑에 음주운전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어. 그러면 5년이 지나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과음, 무공뺑, 음주운전사. 그 다음에 나머지 뺑. 아까 과음, 무공, 과음, 무공 말고 나머지 사유로 인피 교통사고를 낸 다음에 뺑소니 쳤어. 그러면 4년 운전면허 취득 제한에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음의교 범죄무, 음주운전 2번 이상 교통사고를 냈어. 그러면 3년 제한 걸리고요. 범죄무,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면허야.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는 것은 자동차 이용 범죄 플러스 자동차 강제월도 운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동차 강제월도 운전 여기서 나오는 것이 범죄가 딱 그 두 종류거든. 자동차 이용 범죄, 그 다음에 자동차 강제월도 운전 그 두 가지를 했는데 무면허야. 그러면 3년 제한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공의, 의미, 무삼음교, 부정강절. 공의, 의미, 무삼음교, 부정강절. 이 사유가 있으면 2년, 두 글자니까 다 2년 제한에 걸리고요. 그 나머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면 다 1년으로 갑니다. 1년으로 가는데 다만 나머지 사유로 취소되거나 나머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에 원자를 취득하려면 원자는 6개월만 지나도 돼요. 나머지 사유로 원자를 취득하려면 6개월만 지나면 되고 그 나머지 사유로 원자 말고 자동차 그 원자 면허 말고 원자 면허 말고 나머지 면허를 취득하려면 1년이 지나야 됩니다. 자, 다만 원자 관련해서 나머지 사유 중에서 공동위험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자를 취득하려면 그건 또 1년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공동위험행위가 도로 위에서 공동으로, 즉 오토바이가 양옆으로 가면서 막 빠라바라밤 하면서 막 복잡하게 막 춤추면서 운전하는 거, 그것이 공동위험행위의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즉 원자 관련해서 오토바이 관련해서 가장 위험한 것이 공동위험행위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유로 취소된 다음에 원자 취득하려면 6개월만 지나면 되는데 그 중에서 공동위험행위가 원인이 됐으면 그것은 1년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참고에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보시면 1번 끝에 당연히 무효로 처리하죠. 무효로 처리하고 2번 끝에 2년간 해당 시험 응시하지 못합니다. 원래 우리 시험
시험에서 부정행위면 통상 5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면 5년입니다. 5년 제한 걸리는데 이 운전면허 발급기간 제한 관련해서는 2년 제한 걸립니다. 왜 그래? 부정이잖아. 부정 두 글자잖아. 그죠? 부정. 공의, 의미, 무사, 문교, 부정, 강절. 그래서 두 글자이기 때문에 2년이다. 그렇게 그냥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연습 운전면허를 보시면 자, 연습 운전면허 정규 면허가 아니고 우리 필기를 합격하고 면허 취득할 때 필기 합격하고 코스 합격하면 연습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죠. 즉 연습 운전면허를 가지고 주행 연습을 해서 마지막 주행 시험을 봐서 정규 면허를 취득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연습 운전면허 종류 1종 보통, 2종 보통 두 종류만 있고요. 자, 이번에 연습 운전면허 효력 연습 운전면허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고요. 대신 그 1년 이내에 정규 면허를 취득해버리면 별도로 취소하지 않아도 연습 면허 효력을 그냥 잃어버립니다. 당연하죠. 정규 면허를 받기 위한 예비적인 면허이기 때문에 정규 면허를 받아버리면 연습 운전면허는 그냥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자, 3번에 연습 운전면허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1번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운전 경력 2년 이상자의 함께 승차해서 지도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팁의 셋째 줄 그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이야? 연습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어떤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무면허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연습 면허 있잖아. 연습 운전면허 있었기 때문에 무면허는 아니에요. 그냥 위반이기 때문에 연습 운전면허를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연습 운전면허를 취소시켜 버릴 뿐이지 연습 운전면허 가지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준수사항 지키지 않았어도 무면허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 둘째 줄 주행 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고요. 주행 연습 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주행 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합니다. 즉 이걸 가지고 사업용 어디 배달하는 데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3번 주행 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뒷유리에다가 운전 연습 중 이렇게 해서 A4지에서 딱 이렇게 붙이라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걸 지키지 않아도 무면허는 아니에요. 자, 위반 시 조치 둘째 줄에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규책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자, 1번에 가운데 자동차 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 2번에 도로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 3번에 사고는 일으켰지만 단순 물피사고야. 그때는 연습 운전면허 취소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화살표에 연습 운전면허는 벌점 관리를 하지 않아요. 왜? 벌점을 왜 관리하냐면 벌점이 운전면허 정지 취소를 운전면허 정지 취소 제도 때문에 이 벌점을 관리하거든요. 근데 연습 운전면허는 정지 제도가 없어요. 무조건 취소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연습 면허는 면허 정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벌점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시운전 증명서를 보시면 자, 시도청장은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다. 뭔가 좀 약하죠. 왜 약해? 임시운전 증명서 필요 없어요. 임시운전 증명서를 언제 발급받냐면 저 이제 밑에 발급 사유를 보시면 면허증 잃어버렸어 또는 헐어서 못 쓰게 됐을 때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두 번째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리 적성 검사를 신청한 경우. 세 번째 취소 정지 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 제출한 경우. 즉 운전면허증이 없을 때 임시운전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통상은 신청 안 하지. 왜? 아니 운전면허증 없어도 우리 전산망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없어도 무면허 운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왜 발급받아? 렌터카 하려면 우리 렌터카 업체에서는 경찰 전산망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렌터카 업체한테 공유를 안 해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죠.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사람이 제주도 놀러 가려면 임시운전 증명서라도 발급받아야 렌터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렌터카를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렌터카 빌릴 때 그때만 이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받는 거죠. 그래서 임시운전 증명서 꼭 의무적으로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다. 자, 4번의 유효기간 임시운전 증명서 유효기간은 20일 이내 대신 취소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는 40일 이내. 자, 경찰서장이 1회 안에서 20일 보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일 40일인데 20일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대 유효기간은 60일인 것이죠. 60일 20일 40일인데 20일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대 유효기간은 60일. 자, 오른쪽에 국제운전면허증 볼게요. 자, 국제운전면허증이 있고 상호인정 외국 면허증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국제운전면허증은 별도로 발급받는 거죠. 상호인정 외국 면허증은 서로 두 나라가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운전면허증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그냥 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인정해줘버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호인정 외국 면허증입니다. 자, 먼저 1번 국내에서 발급되는, 그 다음에 아래 2번 외국에서 발급받은. 그래서 먼저 1번 국내에서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 면허증. 자, 발급권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청장에게 신청해야 돼요. 즉 시도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권자입니다. 운전면허증 원칙적인 발급권자가 시도청장이었습니까? 우리 운전면허증 딱 꺼내서 보시면 시도청장 이름이 딱 그냥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발급하는 것이 시도청장이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도 시도청장이 발급합니다. 자, 발급 대상자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하려면 국제운전면허 새로 시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국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그냥 신청하면 국제운전면허증 별도로 이렇게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발급권자가 똑같은 것이죠. 운전면허 발급하는 시도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도 발급하는 것이죠. 자, 발급 대상자 1항의 둘째 줄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다음에 연습면허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습니다. 원자 연습면허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없고요. 자, 2항에 국내 운전면허증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도 그냥 당연히 효력이 없어집니다. 왜? 발급할 때 국내 운전면허를 기반으로 해서 발급해줬기 때문에 국내 운전면허가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도 똑같이 그 효력을 받아 버리는 거죠. 자, 아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자, 아래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이것은 주로 이제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자기네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아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자, 유효기간 입국한 날로부터 1년. 아까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것은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외국에서 발급받아서 들어오는 것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 자, 면허 취소 정지. 자, 발행청이 외국기관이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 취소 정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발급했어야 우리가 취소하지. 발급하지도 않고 어떻게 취소하냐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 정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 잘못하더라도 계속 운전하고 막 다니는 거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운전금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금지 셋째 줄에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 운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 외국에서 발급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운전금지를 1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운전금지를 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는 그 외국인이 도로교통 어떤 법을 위반할 때 완벽하게 그냥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안을 완벽하게 그냥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이 운전금지 제도가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즉 1년 이내 운전금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고처분을 보시면요. 국제운전면허 소유자도 범칙자에 해당하므로 통고처분 가능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직결심판 청구하고요. 자, 미소지. 국제운전면허증 미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소지하지 않아. 그러면 무면허로 그냥 봐버립니다. 그래서 운전 시에는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해야 되고 미소지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왜? 우리 전산망에 외국에서 발급받아서 온 국제운전면허증 우리 전산망에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국제운전면허증 가지고 들어왔어. 그럼 소지해야 되는 거지. 소지하지 않아? 우리 전산망으로 확인해 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면허로 그냥 처벌해버립니다. 자, 사업용 자동차 운전 금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대여 사업용 자동차, 이게 렌터카죠. 렌터카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렌터카 운전하려고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용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업 목적으로 막 짱깨 배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라는 것이지, 렌터카는 빌려서 쓸 수 있죠. 렌터카 빌리려고 이제 국제 운전면허증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니까. 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쭉 넘어가고요.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이 교통사고 관련해서 벌점, 이 벌점이 사실은 운전면허 정지 취소 제도가 벌점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벌점이 40점 되면 이제 운전면허 정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1점당 하루. 그래서 벌점 40점이면 운전면허 정지 40일 딱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벌점이 1년 내 121점, 2년 내 201점, 3년 내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벌점이 면허 정지 취소 제도를 운영하는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통사고 관련해서 인피사고 야기한 다음에 도주했어. 면허 취소입니다. 뺑소니, 인피 뺑소니는 그냥 면허 취소야. 근데 인피 뺑소니 친 다음에 자수했어. 그러면 벌점이 30점에서 60점, 30점 또는 60점으로 감경됩니다. 즉 면허 취소는 안 되는 것이죠. 인피 뺑소니는 바로 면허 취소인데 자수하면 면허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유인책을 주는 것이죠. 인피 뺑소니 쳤어. 자수하도록 유인책을 준 것입니다. 자, 물피사고 야기하면 원칙으로 벌점은 없어요. 근데 물피 뺑소니는 15점. 물피 뺑소니 친 다음에 자수하더라도 필요 없어. 그냥 15점.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자동차 등 이용 범죄 및 자동차 등 강절도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자, 취소처분 기준, 정지처분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쪽에 해당하면 취소하는 거예요. 아래쪽에 해당하면 정지하는 것이고요. 면허 정지. 위쪽은 면허 취소, 아래는 면허 정지. 자, 위쪽 면허 취소하는 기준이 자동차 등 이용 범죄. 자, 첫 번째 점에 자동차 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을 초과하는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했어. 그럼 이제 면허 취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에 둘째 줄 중간에 한 번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자동차 이용 범죄에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그때도 역시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징역 10년을 초과하는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했어. 그러면 이제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유기징역 10년을 초과하는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를 했어. 그러면 취소 들어갑니다. 취소. 자, 아래 자동차 강절도 운전 관련해서는 자동차 빼앗아 운전하면 이게 강도 운전이죠. 강도 운전은 면허 취소. 절도 운전은 면허 정지예요. 자동차를 뺏어서 운전하면 면허 취소, 자동차를 훔쳐서 운전하면 면허 정지예요. 그런데 자동차 강절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훔쳐서 절도 운전했어. 그러면 그냥 면허 취소입니다. 자동차 강도 운전 면허 취소, 자동차 절도 운전 면허 정지인데 자동차 절도 운전이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자동차 절도 운전했어. 그러면 면허 취소로 들어갑니다. 아래 정지 처분 기준을 보시면 먼저 자동차 이용 범죄에서 자동차 등을 법제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이하 범죄에 이용했으면 그러면 면허 정지. 유기징역 10년 초과 범죄로 했으면 면허 취소잖아요. 아까 유기징역 10년 초과하는 범죄에 이용했으면 면허 취소.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범죄에 이용했으면 면허 정지. 자,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관련해서 그냥 훔쳐서 운전했어. 절도 운전은 면허 정지 100일입니다. 벌점 100점. 그래서 자동차 절도 운전은 면허 정지 100일. 자동차 강도 운전은 면허 취소. 대신 강절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절도 운전을 해서 그럼 또 이제 면허 취소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래는 한번 보시고요. 자, 오른쪽 맨 아래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을 보시면 자 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이랑 끝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에 끝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아래 60일 이내에 시도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저 아래 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면허 관련된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여기 행정심판 반드시 거쳐서 제기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여러분 저 좀 쉬었다 할게요. 저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힘내세요.